2017년 우리 태양계에서 이상한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고 긴 튜브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어떤 소행성이나 해성도 그렇게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외형도 특이했는데 우주를 날아다니는 일반적인 물체보다 반사율이 10배 이상 높았으며 표면이 광택이 나는 금속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태양을 지나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우리 중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더 빠르게 가속했습니다. 언뜻 보면 마치 로켓이 등에 달린 것 같았어요. 이 특이한 방문객은 오우무아무아라는 특별한 이름까지 얻었어요. 하와이어에서 유래한 이 이름은 먼 땅에서 온 정찰자 또는 방문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특징 때문에 과학자들은 곧 이것이 외계 생명체의 방문이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공상과학적 가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확실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오우무아무아가 다른 태양계에서 온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부터 시작할게요. 고향 태양계에서 어떤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방출된 것이 틀림없어요. 연구진은 이것이 해성인지 소행성인지 알지 못했어요. 둘 다 태양 주위를 도는 천체지만 구성과 행동이 서로 달라요. 해성은 주로 얼음, 먼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흔히 더러운 눈덩이라고도 불려요. 해성이 태양에 접근하면 열로 인해 얼음이 기화되어 가스와 먼지 입자가 우주로 방출되어 이로 인해 수백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밝은 빛을 발하는 꼬리가 만들어지죠. 해성은 일반적으로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태양계의 먼 곳에서 태양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행성은 대부분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행성은 태양계 형성 초기의 잔해로 일반적으로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발견됩니다. 해성과 달리 소행성은 얼음이 없기 때문에 태양에 접근할 때 꼬리가 생기지 않아요. 소행성의 궤도는 일반적으로 해성에 비해 더 원형의 경로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오우무아무아는 우주의 다른 위치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해성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해성 활동의 전형적인 징후는 보이지 않아요. 오우무아무아는 꼬리가 없고 지나갈 때 가스를 뿜어내지 않아요. 저와는 다르네요. 해성처럼 행동하지만 소행성처럼 보여요. 또 다른 큰 의문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오우무아무아를 처음 발견할 수 있었는지예요. 은하계의 광활한 공간과 시간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의 수명은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에 이르며 태양계가 형성되는 데는 수억 년이 걸립니다. 아무리 빠른 천체라도 한 별에서 다른 별까지 이동하는 데는 수만 년이 걸리죠. 반면 인간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한 것은 우주 시간의 극히 일부인 약 400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희미한 물체를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된 건 최근 수십 년, 심지어 수년에 불과해요. 이런 암석들이 우주에 많거나 아니면 우리가 엄청나게 운이 좋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눈에 띄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러한 물체가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우무아무아가 성숙하고 안정적인 태양계에서 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태양계는 은하계를 채울 만큼 충분한 물질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끔 무작위 암석이 튕겨져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젊은 은하계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는 충돌, 합병, 이동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작은 암석들이 주위를 돌아다니며 방출의 완벽한 후보가 됩니다. 오우무아무아를 쫓아낸 태양계에는 목성과 비슷한 행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 거대한 크기와 중력은 태양계의 다른 천체에 영향을 미쳐 잠재적인 분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태양계가 목성 크기의 행성을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종종 거대한 행성은 별에 가까워져 목성의 더 뜨거운 버전이 되기도 해요. 이러한 행성은 태양 궤도를 바짝 돌기 때문에 파편을 방출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목성만큼 거대하진 않지만 이들은 태양계 외곽 지역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태양계에는 해성의 저장고인 카이퍼 벨트가 외곽에 있습니다. 태양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과 파편 사이의 상호작용이 흔합니다. 하지만 다른 태양계에서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외계 행성을 탐지하는 우리의 방법은 별에 가까운 거대한 천체에서 더 잘 작동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우주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특이한 이론인 범종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생명체가 우주 전체에 존재하며 소행성, 해성, 심지어 우주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행성 간에 분포할 수 있다는 가설이에요. 생명은 우주의 한 곳에서 시작되어 다른 천체로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말해요. 범종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간 천체가 항성계 사이의 생명체의 구성 요소인 작은 미생물을 운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천체가 행성이나 달에 충돌할 경우 이러한 물질을 전달하여 천체에 생명체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 특정 행성이 항성계 사이의 생명체를 운반했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어요. 수년간의 연구 끝에 오umu아무아는 사실 해성이었다는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했어요. 해성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표면에 얼어붙은 수소가 햇빛에 닿으면 반응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져 수소를 방출하고 태양계를 통과하는 경로도 바뀐 거예요. 색깔도 이 이론을 뒷받침해요. 붉은색을 띠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우주 광선을 받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주 광선에 오래 닿을수록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수소를 모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 방문자를 추적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 가지 아이디어는 탐사선을 보내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해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탐사선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프로젝트 라이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지구 궤도와 목성 궤도를 이용해 오umu아무아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멀리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성공하면 지금까지 우주로 쏘아 올린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우주선이 될 거예요. 우주 탐사선의 잠재적 궤도 중 하나는 지구와 목성의 중력을 올가미 밧줄 효과로 이용하는 거예요. 탐사선은 지구를 떠나 목성의 인력을 만나기 전에 지구 궤도에 다시 진입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구 근처에 다시 보내져 해성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으로 발사될 겁니다. 프로젝트 라이라는 또한 보리소프라는 이름의 두 번째로 멀리 떨어진 방문자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 천체는 그것을 발견한 아마추어 천문학자의 이름을 땄어요. 흥미로운 점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오umu아무아에서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보리소프와 같은 천체도 본 적이 없어요. 먼지와 가스구름에서 나오는 빛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우주 천체에 비해 매우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9년 8월에 처음 발견된 후 천문학자들은 태양계를 통과하는 경로를 연구한 결과 다른 별에서 온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리소프는 우리 동네를 통과하는 여정 초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연구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첨단 망원경으로 보리소프에서 날아오는 먼지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보리소프가 매초 181kg 이상의 먼지를 내뿜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또한 보리소프에는 태양계 해성보다 더 많은 일산화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 양은 해성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물체가 아마도 모항성 근처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후 멀어지기 시작했으며 아마도 더 큰 행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해줘요. 보리소프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본 다른 해성의 빛보다 훨씬 더 평강되어 있으며 구름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이것은 보리소프가 다른 별과 상호작용을 한 적이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